뉴저지 한인회가 15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25대 2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차 이사회의 경과 보고와 함께 추석맞이 대잔치 결산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경론을 펼쳤습니다. 한소망교회가 14일 일본 교회인 러브조이 피스교회와 함께 일본 열도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돕기 위해 일본 영사관 측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펠세이스파크 국립도서관이 지난 15일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와 함께 작품 경매를 열고 커뮤니티의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15일 갤러리 1&9에서 김희수 작가의 러브 댄스 전시회의 오픈 리셉션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15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25대 2차 이사회를 열고 제1차 이사회 경과 보고와 함께 추석맞이 대잔치 결산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경론을 펼쳤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25대 뉴저지 한인회 2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박종성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와 함께 집행부 인준 등 지난번 열린 제25대 1차 이사회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38명이라는 많은 이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시간을 끌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집행부의 인준과 함께 여러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지난해 추석맞이 대잔치 결산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이준호 수석부회장과 이사회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회 측은 당시 행사위원장을 맡은 이준호 수석부회장에게 결산 공고가 기재된 전화번호가 개인 전화번호로 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이준호 수석부회장은 지난 추석맞이 대잔치는 24대 때 개최된 행사이기에 25대 한인회로 문의 전화가 올 경우 답변이 힘들어질 것을 대비해 당시 행사위원장을 맡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준호 수석부회장은 결산 공고로 인해 베트남 참전 전후에 $2,000와 뉴저지 상공회의소의 $200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이현택 회장은 추석 대잔치 관련 문제는 지난 24대 한인회의 책임이라며 조속히 인수인계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제24대와 25대 뉴저지 한인회 사이의 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그 임기가 24대는 끝났고 24대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직회장인 임기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는 24대가 마무리돼야 되고 마무리가 다 됐는데 당신만 안 됐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25대에다 넘겨라. 그러면 25대에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25대로 그 이뤄낼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팔로우업이 이진호 행사위원장으로서 나는 행사위원장이고 마무리하겠다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 결산에 대한 순위입금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추석맞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모여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종 지출 또 수입에 대한 모든 이제 결산을 마치고 이제 24대 우리 뉴저지 한인회 회장에게 저희가 전달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현택 회장은 2010년도 한인회 IRS 세금 보고서의 주소지 오류가 확인돼 이에 대한 책임을 회계사와 재무 담당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포들께서 24대 한인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한인회가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안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역사회와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출범한 만큼 한인들을 위한 보다 많은 봉사 정신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국립도서관이 지난 15일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와 함께 작품 경매를 열고 커뮤니티에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국립도서관이 지난 15일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모금 마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폴 델콜라의 노래와 기타 연주에 이어 일본계 피아니스트 세리나 시미즈의 피아노 연주로 진행되었습니다. Yeah, so anyway, I'm so glad
their support. So anyway, I really hope Japan can recover quickly from this disaster. 일본계 피아니스트 세리나 시미즈가 연주를 시작하자 연주에 몰두하는 모습과 화려한 연주로 많은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콘서트의 또 다른 이색은 화가들의 작품 경매가 함께 실시되어 또 한 번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한인 작가들의 출품 경매장이 뜨거웠습니다. Purpose is to raise money for the victims of the tsunami. We're working with the Japan Society in New York, and 100% of proceeds tonight are going there. 스티븐 카발로는 이번에 기부받은 기금을 뉴욕에 있는 재팬 소사이어티에 기부할 예정이며 이번 콘서트의 경매에 많은 참여와 기부로 일본 대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일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며 앞으로는 5월과 6월 더 많은 행사와 자선 돕기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소망교회가 14일 일본 교회인 러브조이 피스교회와 함께 일본 열도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돕기 위해 일본 영사관 측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소망교회가 14일 일본 교회인 러브조이 피스교회와 함께 이번 일본 열도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돕고자 일본 영사관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한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모금됐고 일본 영사관을 걸쳐 일본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As a Christian, it's a really kind, generous gesture, and I'm very pleased for this donation. 모금액은 1,600달러며 그중 5,000달러는 쓰나미 피해 복구 자금으로 전달됐으며 나머지 1,000달러는 티넥 로터리 클럽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텐트와 기본 생활 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피해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일본 교회 교우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구호 헌금을 할 계획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정성껏 이 어려운 경기 와중 속에서 정성껏 6,000불이라고 하는 큰 헌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本当に感謝してますと。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日本のためにですね、韓国教会のハンソマン教会がたくさんの愛を示してくださることを本当感謝しております。 한소망교회는 일본 교회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을 포함한 어려운 일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 15일 갤러리 원앤나인에서 김희수 작가의 러브댄스 전시회의 오픈 리셉션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일 한양마트 내에 위치한 갤러리 원앤나인에서 러브댄스라는 주제로 뉴욕의 중견 작가인 김희수 작가의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4월을 맞이하여 뉴욕의 중견 작가 김희수 씨의 러브댄스전을 마련했습니다. 와서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고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작가는 1993년부터 한국에서 토대전과 개인전 등 작품 활동을 시작해 1999년 미국으로 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표현적이고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유화와 아크릴화를 주로 그리는 김희수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사랑과 관련된 작품들을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봄을 맞이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전시를 원앤나인 갤러리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시청자분들 여러 명들 오셔서요, 그냥 작품 구경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제 그림이 즐거움을 줄 겁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앤서니 수아레스 리치필드 시장이 방문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런 한국 문화 시설의 서포트를 약속했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for this grand opening. The place looks great. We have the artist here who is exhibiting these wonderful paintings, and to have this right here in Ridgefield, we are very happy about that. So, we fully support, this facility and the gallery, and we're going to do other things to work with the owner to facilitate Korean culture in Ridgefield. 이번 러브댄스 전시회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리치필드 갤러리 원앤나인에서 계속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거리 청소를 위한 뉴욕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이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해제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6월절과 성목요일인 21일, 성금요일인 22일 등 종교 기념일을 맞아 이 같은 유예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터 주차를 비롯한 다른 주차 규정은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 서쪽에 있는 26에이커 규모의 허드슨 레일야드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6에이커에 달하는 허드슨 레일야드 부지에는 총 14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가운데 5천 가구의 주거용 유닛도 포함됩니다. 또 상가와 문화센터, 호텔, 학교 등이 세워지며 공원도 조성됩니다. 빌딩 신축과 함께 개발사 측은 전체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사용할 지하시설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지 지하에는 발전소와 중앙 쓰레기 처리 시설, 빗물 처리장 등이 들어섭니다. 릴레이티드 허드슨 야드사 제이크롭스 사장은 맨해튼에서 26에이커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개발된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힘든 일이라며 기반 시설은 모두 지하에 위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레일야드 개발 사업의 1차 공사는 2015년 시작될 계획이며 전체 공사는 10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빗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5개 보로 주민들에게 55갤런짜리 빗물 받는 통 1000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통에 빗물을 받아 화단이나 잔디밭 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 카터 스트링랜드 부국장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며 빗물 받는 통을 가져간 시민 가운데 90%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링랜드 부국장은 시민들이 빗물 재활용을 통해 수도세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며 모아둔 빗물을 사용하면 여름철 정원 용수의 40%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빗물 받는 통을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지역에 따라 배포합니다. 배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무당국이 해외에서의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작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작년에 탈세 혐의로 모두 1,250건을 기소해 지난 2001년에 비해 2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일간지 USA 투데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세청이 기소를 권고한 사건의 수는 작년에 1,507건으로 지난 2001년에 1,002건에 비해 50.4% 증가했습니다. IRS의 스티븐 밀러는 IRS의 직원은 늘지 않았지만 탈세 문제 조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탈세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미국인이 국외 금융계좌의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파나마 등 해외 10여 개 도시의 탈세 조사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데이케어 센터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관련 정부 예산 축소로 수혜자 자격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부 뉴저지 지역 성인 데이케어 센터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회원 자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케어 센터 직원이 회원과 함께 주정부에서 파견된 간호사의 심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주정부 간호사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회원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케어 센터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여부를 판정하는데 너무 건강하면 자격을 박탈당하기 쉽습니다. 성인 데이케어 센터나 홈케어 서비스 등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혜택이지만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니 무분별하게 이용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항공요금이 올여름 성수기에 고유가와 수요 증가 탓에 1년 전보다 최고 15%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18일 올해 들어 미국의 6대 항공사들이 거의 모든 노선에서 이미 최소 5차례나 요금을 인상했다면서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을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름 성수기가 되면 미국 국내선의 평균 요금이 약 39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는 평균 요금이 302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온라인 여행 안내 업체 베스트페어스.com의 톰 파슨스 대표는 LA와 볼티모어 노선 왕복 항공권이 지난 2009년 여름에는 약 $20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최저 $3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사의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슨스 대표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왕복 노선의 가장 싼 항공료는 2009년 5월 첫 주 당시 각종 세금을 포함해 $499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같은 노선의 가장 싼 요금은 $1,067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푸어스가 세계 최강 대국이자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AAA인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것은 앞으로 상황 개선이 없을 경우 신용등급 자체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과연 미국이 이류 국가로 전략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S&P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같은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급증하는 부채, 이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감축을 둘러싼 미 의회 내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육류 제품에서 황색 포도 상고균이 검출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전 EU 전체 연구소는 미국 내 5개 도시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육류 가운데 25%에서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 상고균이 검출됐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5개 도시 26개 식료품점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등 136개의 육류 표본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표본의 47%에서 포도상고균이 검출됐으며 검출된 균 가운데 52%는 황색 포도상고균 종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 유통업체들이 전국망을 통해 육류를 구입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황색 포도상고균은 폐혈증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로 최소 3가지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강력한 토네이도와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14일 오클라호마에서 시작돼 아칸소,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등을 거쳐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휘저으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버티 카운티에서 14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최소 21명이 토네이도로 인해 사망해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아칸소와 엘라베마, 버지니아에서 각각 7명이 숨졌고 오클라호마에서 2명, 미시시피 1명 등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탓에 원자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원자력이 화석연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16일 두바이 세계 에너지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석유의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가 되면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별난 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IAEA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이집트 출신의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올해 초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낸 이집트 민주화 시위에서 활약했으며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에는 공원 묘자리를 미리 사두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미리 사둔 이런 묘자리가 등기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최근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자신을 위해 묘자리를 미리 구입하려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로 삶을 마친 후 좋은 곳에 안장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공원묘지에 몇 자리를 구입했지만 구입증명서만 받고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이 몇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몇 자리를 구입했지만 담당 목사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사가 자신의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몇 자리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증명서를 가지고 공원묘지 사무실을 방문해 등기 신청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구입자들이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 1세대들이어서 이 같은 절차를 쉽게 관가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준다고 교인들한테 뭐 600불씩 700불씩 팔았어요. 노인네들한테. 근데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서류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냥 서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묘지 샀다라는 거를. 근데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확인해 보면 이 묘지 다른 사람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묘지를 꼭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이런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입한 몇 자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몇 자리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는 자신 외에도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묘지의 몇 자리는 주택이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공원묘지 측은 등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법적으로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묘지 등기는요, 우리가 그 집을 사고 팔 때 그 집문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묘지 측에 직접 공원묘지에 해당되는 그 공원묘지에 직접 가셔가지고요, 그 오피스에서 원하는 그런 그 서류 작성을 하셔야 돼요. 공원묘지 측은 이어 타 커뮤니티보다 한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등기에 대한 사항을 캘리포니아주 묘지 장례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9일 저녁 7시 맨하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애니메이션 오디션을 상영합니다. 민경조 감독이 연출한 이 애니메이션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천계영의 연재만화 오디션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번 상영회는 한국 영화의 밤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영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 회원을 모집합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은 일을 끝내고 달려가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한 분들, 또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펄펄 끓는 연극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집 분야는 연극, 뮤지컬이며 자격과 나이,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부연극교실 회원도 함께 모집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맨하튼 텐리 갤러리에서 19일 오후 8시 30분 한인들의 현대미술전과 국악 콘서트가 무료로 열립니다. 울산대 동문 그룹전이 진행 중인 이 갤러리에서 콘서트 나르는 아리랑이 펼쳐집니다. 지난 15일 컬럼비아 대학원 한인학생회가 뉴욕 가정상담소에 호돌이 방과후 학교에 2,000불을 기부하는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호돌이 방과후 학교는 1994년에 설립돼 6세부터 11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 발전기구, 뉴욕주 어린이 사무국 등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뉴욕 탁구장 주최의 K리그 친선 탁구 대회를 지난 16일 뉴욕 탁구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와 웨체스터 등에서 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K리그에서는 뉴욕 한인 탁구협회와 손잡고 매년 봄, 가을 2회씩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원동력입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강영우의 신간으로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7가지 원동력을 제시합니다. 7가지 원동력은 자신감과 자존감, 선명한 비전과 목표, 긍정적인 마음과 컴패션, 소통의 능력과 끈기, 창의력과 집중력입니다. 저자는 자존감과 선명한 비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으로 록펠러와 메가더 장군, 레이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위인으로 뽑혔으며 두 아들도 글로벌 리더로 키웠습니다. 또한 이 책은 맹인 고아에서 대학 졸업과 유학이라는 꿈을 이루고 당대 명문가를 이룬 교육 원리도 담고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지역에 이어 뉴욕과 뉴저지 지역 일원에도 벚꽃이 만발해 찬란한 봄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지역은 주 이름이 가든 스테이트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많이 널려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인 꽃가루 때문에 봄철만 다가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러지 증상을 호소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보통 2, 3년 안에 알러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연간 약 1,100만 명가량이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0여 명이 알러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도 연간 100만 명이 알러지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알러지 전문의에 따르면 알러지 증상은 열이 없이 콧물과 재채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일단 알러지에 걸리게 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각 전문의를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알러지를 유발하는 꽃가루와 곰팡이, 미세먼지 등은 해 뜨기 전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알러지 시즌에는 가급적 해 뜬 후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집의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먼지와 곰팡이, 꽃가루를 차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물로 잘 씻어야 하며 코나 눈을 비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 일원에는 4월 중순경부터 알러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봄철 건강은 알러지 예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통과 의료와도 같은 알러지 시즌을 건강하게 잘 넘기기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알러지 예방약을 미리 드시는 것도 슬기롭게 이 계절을 보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창 진행되고 있는 봄철 알러지 시즌을 만나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18일 월요일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자리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구름이 더 많아지겠고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9일 화요일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흐리겠고 약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잠시 개었다가 주말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민아 원장님께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청소년들이 친구 주위의 환경 때문에 마약을 한두 번 실험 삼아서 대마초라든지 마리화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그냥 부모님들이 아니란 생각으로 얘가 언제 스스로 벗어나겠지 생각했다가 아주 큰 난감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아이들이 건강한 심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걸 스톱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심리 바탕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부모 뒤에서 몰래 지속적으로 되면서 완전히 집안 전체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고 치료하는 차원에서 빨리 이거를 발견하자마자 집안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정신분석 상담 치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사업체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 사업체에 있는 기계, 장비, 가구뿐만 아니고 그동안 그 사업체가 쌓아온 신용과 명예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리스를 산다는 것이고 그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를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셀러는 바이어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렌트비를 잘 내고 있고 리스에 아무 하자가 없고 밀린 세금이 없고 사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같은 게 진행되는 게 없다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담보 잡힌 게 있다면은 매매 클로징 할 때 다 정리해 주겠다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매매 클로징 할 무렵에 이런 기계 장비들이 다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8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